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12월 11일 오후 5시 지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분석을 해볼 내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 분석을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AI 코인들이 좀 관심이 많고 AI 코인들 거래량이 좀 있어서 AI 코인들, 그리고 이제 월드코인부터 아캄, 니어 프로토콜, 더그래프, 골렘, IQ, 델리시움, 랜더 토큰, 에이셔, 이렇게 총 9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어디서 물을 타야 되며, 그 다음에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결과론적으로 좀 뉴스를 찾거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뭐 매도를, 그 비트코인 크게 하락을 했던 뭐 세 가지 이유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뭐 파생 상품의 17억 달러 청산, 그러니까, 그리고 부탄의 이제 대규모 매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이 이게 구글 양자 컴퓨터가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해독을 가능한 뭐 이런 이제 뉴스 기사가 좀 있는데, 사실 이게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가상화폐나 비트코인의 비밀을 풀어서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행에 넣어있는 그 돈 또한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저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조금 이제 하나의 썰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리플이나 뭐 다른 이제 코인들을 좀 누르기 위한. 그리고 지금 일본의 12월 19일 날 이제 엔케리 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되는, 일본의 금리를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12월 19일이.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8월 5일 날 우리 비트코인이 아래꼬리로 강하게 음봉이 나왔던 구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얘도 똑같이 뭐 엔케리 청산이라고 해서 아래꼬리로 8월 5일 날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던 날이 있었고, 그때가 이제 11% 정도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진짜 끝나서 완전히 막 그냥 급락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의 뭔가 큰 하락이 있었던 날인데, 그날 이후에 어쨌든 추가적으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이 아래꼬리의 물량을, 지금 보시면 이 아래꼬리를 정확히 채우고 다시 급상승으로 반등을 했던 그런 이제 날이 있었는데, 이때 또한 뭐 엔캐리 청산이라고 해서 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그 미국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그런 이제 악재 뉴스였어요. 근데 지금 12월 19일 날 금리 0.25% 상승을 좀 시킨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엔캐리 청산의 공포가 좀 예상이 된다. 이런 이제 뉴스가 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구글 양자 컴퓨터든 금리 인상이든, 그리고 뭐 부탄의 매도든, 그다음 파생 상품의 청산이든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네 가지 뭐 세 가지의 이런 악재들은 사실은 그냥 하나의 썰에 불과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나스닥이랑, 그 다음에 미국의 PPI, 그리고 CPI 물가지표,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표와 생산자 물가지표, 이 지표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방향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미국이 이제 주도를 하는 시장에서 미국의 나스닥이 좀,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 좀 같이 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아무리 뭐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해킹한다 떠들어 대봐야 의미가 없어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표만 잡혀주면 이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조차 그냥 하나의 썰일 뿐이고, 이게 미국의 만약에 물가지표나 생산자 지표가 받쳐주는 상태에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돈을 빼지 않고 그냥 계속 투자를 하겠죠, 미국이. 왜 이거를 그 미국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을 같이 하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을 같이 하게 되면 이게 달러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굳이 이거를 돈을 빼서 미국으로 투자를 할 그런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맞춰서 뭔가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뉴스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맞춰서 설명을 하는 게 뉴스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는 약간 후행성의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미국의 생산자 지표, 이게 내일이거든요. 내일 이 지표가 제일 중요할 뿐이지 다른 것들은 사실 그냥 크게 그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12월 10일에 발표하는 PPI랑 CPI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저도 모르죠. 이게 어떻게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뭐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지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때까지는 좀 눈치를 보면서 보고 있다가 이 지표가 끝난 다음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떤 이유들 때문에 하락을 하는지 좀 알아봤고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AI 코인들 차트로 좀 접근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 2시 정도에 영상을 업로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오늘 업로드해 놓은 영상에 비트코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거의 13분 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늘 제가 5시간 전에 업로드한 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디테일하게 좀 차트 분석을 해보시면 차트 분석을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영상에서는 좀 간략하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주봉상에서 7일선 자리 91K, 90K 자리를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 위로는 100K 자리 그리고 밑으로는 90K 자리를 지지를 하는 박스권을 형태를 계속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저렇게 박스권만, 요런 식의 박스권만 좀 나와준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뭔가 그 더 이상의 악재가 없이 이 구간만 횡보를 나와준다고 하면 좀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주면서 알트 불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여기서 시세를 내고 여기서 하락 박스를 그렸던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알트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튀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 고점을 만들 때 밈코인들이 정말 많은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이때 옆으로 횡보할 때 대장코인은 밈코인이었어요. 그럼 이때 옆으로 횡보할 때 대장코인은 뭐가 될까요? 그거는 이제 아직 대장코인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AI 코인이 될 수도 있고 NFT가 될 수도 있고 또다시 밈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옆으로 횡보할 때 2024년 하반기 2024년 1월달부터 이제 6월달 이 사이 때는 밈코인이 완전히 대장주였고, 이제는 어떤 코인이 대장주가 돼서 어떤 코인 테마로 그 섹터가 강하게 상승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떤 코인이 대장주가 되기 이전에 차트적으로 90K만 이탈되지 않으면 천천히 뭐 알트코인 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투매나 뭐 지금 자리에서 코인 시장을 떠나거나 그러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더리움 차트 분석을 좀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 직전 고점을 전부 돌파를 하고,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여기서 이런 이제 컵핸들 패턴을 만들어 놨잖아요. 컵핸들 패턴에 이 컵은 만들어 놨고, 지금 옆에서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는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손잡이를 만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96만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뭐 507만원, 493만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신고가 이 직전 고점 넘어가는 600만원 선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 상단선 저항 충분히 돌파해서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가상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종가상 추세선 최고가로 마감을 해놓은 흔적이 보이고, 앞에 매물대를 거의 수직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을 동반돼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로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이 파동을 보시면 여기서 그 478만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이건 추가적으로 이렇게 N자 상승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468만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슈팅 나온다고 하면 이건 660만원에서 710만원 자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AI 코인들 하나씩 좀 차트 분석을 해보면요, 우선 AI 코인들 중에서 뭐 빗썸에 이제 월드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인데,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뭔가 바닥까지 다 내려온 그런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이 뭐 평단가를 얼마를 뭐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저점 추세를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여기서 누군가는 모르는 이런 매집의 흔적이 좀 보여져요. 이렇게 11월 12일 날 강한 매집봉의 흔적이 보여지고, 거래량이 이 평균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관심을 받고 코인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 월드코인이 없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현재가부터 그냥 분할 매수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3,5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매수를 해서 그냥 홀딩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자리에서 물렸는데 어떡해요? 뭐 내 평단가가 지금 5,000원인데 물렸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다른 거 사지 말고 이거를 물 타가지고 평단가를 한 4,600원 정도만 만들어 놓으시면 이거는 지금 보시면 저점이랑 고점이 이런 식으로 높아지면서 수렴을 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최소 제 생각에는 이 직전 고점 6,600원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5,600원에 물렸다. 그럼 사실 홀딩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왕 매수를 해서 홀딩하는 거라면 좀 추가 매수나 물타기를 통해서 평단가나 비중을 높이고 평단가를 낮춰서 6,700원까지 더 많이 먹으면 수익을 더 많이 극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절은 하지 마시고 요런 추세를 그리면서 시세를 냈다가 눌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물타기 한번 하셔가지고 한 6,700원 정도 매도 구간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추세인 뭐 3,4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저는 뭐 되게 좋은 흐름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혀 뭐 무서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캄이라고 하는 코인인데 아캄은 지금 눌림목 자리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지금 자리는 뭐 보셨을 때 그냥 매수 라인이 맞고 여기서 큰 추세를 2024년 9월부터 만들었던 이 추세선을 지금 계속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추세선을 완벽히 지지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 여기 직전 고점 여기 2024년 10월 달에 직전 고점의 지지 라인도 같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뭐 노려볼 수 있고 신규 매수 또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월드코인 또한 아캄 또한 이렇게 U자형의 패턴 이후에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손잡이 모양을 만들고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한 2,47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 3,570원 그리고 2차 매도는 4,200원짜리까지 무난하게 상승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에 물렸든 제 생각에는 손절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현재 구간에서 물타기나 추매 한번 하셔가지고 좀 평단가를 낮추셔서 좀 아캄 같은 경우는 월봉이나 좀 주봉을 보시면서 길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캄은 좀 AI 중에서 차트가 제일 좋은 코인이라서 여러분들 들고 있다면 대응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델리시움인데 델리시움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뭐 계속 이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은 뭐를 사도 다 좋긴 하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자리에선 추세 하단부 자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신규로 매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거래량이 좀 부족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전에는 없던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자리 지지라인은 좀 단단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지라인의 하단부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하단부에서는 매수 좀 받으셔가지고 제 생각에 요번에 올라가면 아마 517원짜리까지 좀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추세 하단부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셔서 최소한 뭐 420원에서 517원짜리까지는 뭐 매도 구간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350원에 물렸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기에 물렸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뭐 손절을 하거나 뭐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물려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뭐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요런 추세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 정고점에서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이 추세 상단선에서 쌍봉 만들고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그려서 슈팅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매도 라인은 42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업비트 코인으로 좀 넘어가서요. 니어 프로토콜 차트 분석을 좀 해보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주봉을 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주봉을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주봉에 이제 요 밑에가 RSI 지표거든요. RSI가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직전 고점을 넘기고 지금 과매수로 넘기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게 뭐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니고 사실 RSI와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렇게 하락하던 추세선을 요 주봉에 하락하던 이 추세선을 어떻게 돌파를 했나요? 계속 추세를 그리다가 보시면 지금 방향을 바꿔서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착을 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횡보만 좀 나와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횡보를 하는 가격이 스윙의 관점으로 7,700원에서 뭐 8,30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이제 스윙해서 가격을 바꿀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제 추세를 바꾼다고 했을 때 추세를 옆으로 횡보만 해준다고 하면 이거는 11,000원에서
8,200원 박스권을 계속 그리다가 이제 슈팅이 나와서 16,000원에서 18,000원짜리까지 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상승 1파 그리고 2파 그리고 눌림목 줬다가 3파가 진행 중인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니어 프로토콜도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8,400원에서 11,000원 이렇게 좀 크지만 뭐 암호화폐 코인 시장이 원래 이제 위아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더그래프라고 하는 종목인데, 더그래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실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구간에 뭐 추천했다고 좀 이렇게 많이 좀 언짢아 하시던데, 사실 더그래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추천드려서 사라고 말씀드린 구간은 요 250원 그 다음에 뭐 300원 이 구간이에요. 이미 여기서 사가지고 계속 수익을 내다가 이게 지금 자리에서 400원 자리에서도 안 간다고 했을 때도 제가 470원, 480원까지 무조건 간다라는 이제 그런 워딩을 강력하게 써가면서까지 480원은 무조건 터치할 수 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480원 터치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만 좀 나와주면, 여기서 횡보만 좀 나와준다고 하면 이거는 600원에서 700원 자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언급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구간에서 저는 지금조차도 이 더그래프는 600원, 700원 그리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갈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게 U자형의 요런 이제 컵핸들 패턴 이후에 거래대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왔고, 상승으로 지금 그 주가를 위로 올리면서 지금 거래대금을 말아들인 그 전형적인 상승 이런 매집형의 패턴인데, 이게 갑자기 여기 들어온 돈들을 무시하고 주가를 빼버려서 이게 200원 가고 100원 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이 저점에서부터 시세를 내고 고점에서 비트코인이 음봉을 맞으면서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갈 때 0.618, 370원짜리 또는 0.5레벨 330원짜리만 지지해주면 이건 추가적으로 1.414 또는 1.618짜리까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라서, 여기서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지 모르겠지만 이 올라간 만큼의 횡보가 좀 나와준다고 하면, 최소 올라간 만큼의 횡보, 그러니까 이게 한 2달 정도 올라갔으니까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 횡보가 좀 나와주면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한 2배 정도는 갈 수 있겠죠. 1.414에서 1.618 자리까지. 그래서 지금은 전혀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건 손절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고, 그 다음에 언제 추매를 해야 될지, 추매를 해도 될까, 이게 무서워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심리를 좀 다스려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관점은 변함없어요.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32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610원, 670원, 700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구간도 양봉이 한 2-3개 정도 더 떠주면 이거는 추가 매수나 물타기 그리고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골렘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골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월봉을 좀 볼게요. 제가 이제 이 골렘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분석을 드릴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월봉을 보면 그냥 몇 달 가져가셔도 이거는 1,100원에서 2,000원짜리까지 그리고 4,000원짜리까지도 갈 수 있는 진짜 완전 템버거 종목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골렘이라고 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골렘도 시세를 요런 식으로 내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코인이라서, 지금 자리에서 시세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1차 매도는 무조건 1,300원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여기 뭐 400원짜리, 300원짜리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분할 매수 추천드리고 이제 뭐 계속 그랬던 종목인데, 지금 자리에서 뭐 계엄령 빔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지금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한번 하락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게 못 갈 놈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 주봉상에서 이렇게 좋은 매집을 가진 캔들, 그런 이제 차트가 몇 개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RSI 지표인데, RSI 지표가 지금 현재가가 이 직전의 고점보다 지금 RSI가 더 올라가 있죠. 밑에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이 종목의 파동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동이 가격은 이 직전 고점보다는 떨어졌지만 현재 파동은 직전 고점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파동이었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더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다음 뭐 우리나라가 뭔가 조정이 받으면서 더 많이 못 올라갔지만, 이거는 고점에서 4시간 봉을 쪼개서 봤을 때 고점에서 세력들이 나간 이 양봉의 캔들 하나로 세력들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 고점에서 세력들이 나간 흔적 없이 지금 주가가 앞에 매물대 매집봉 테스트만 하고 가격을 쭉 뺐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이
2024년 3월 달에도 이 고점에서 계속 세력들이 나간 게 없이 매집만 하는 상승 장악형, 뭔가 상승 매집형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거는 그냥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서 그냥 담아가시면 돼요. 솔직히 이것도 뭐 불장 와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만에도 지금 자리에서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추세가 무너지려면 적어도 490원에서 한 420원짜리 추세로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렇게 내려가야 이게 추세가 무너진다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지금은 전혀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한 이거는 다음 달에라도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이라서 골렘은 여러분들이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마찬가지예요. 515원짜리 그리고 47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계속해서 매수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IQ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제 IQ는 일봉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IQ 같은 경우도 제가 12원, 10원짜리에서 매수해서 17원, 15원, 19원 이렇게 3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 2차 매도까지 다 된 코인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건데, 이제 IQ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상패가 안 당한다고 하면 이것도 한 20원 이상 갈 수가 있는 그런 코인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이 추세선을 그려봤을 때 고점이 높아지고 좀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코인이라서 이것도 뭐 상패만 안 당한다고 하면 이제는 매도가를 더 위로 봐야겠죠. 왜냐면 여기서 매집을 하면서 앞에 U자형을 만들고 컵핸들을 만들게 돼서 올라가게 되면 더 높은 상승 매도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22원 이상은 이 IQ도 좀 매도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렌더 토큰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오늘 좀 영상이 길이가 기네요. 렌더 토큰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시간 봉상에서 역회된 숄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11,100원, 11,700원 정도 잡고 그냥 단타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회된 숄더 이후에 단타 파동 나온다고 하면 13,700원짜리까지 단타 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매수해서 한 7, 8% 정도 수익 낼 수 있고, 손절하게 되면 3, 4%라서 렌더 토큰은 단타로 현재가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난 마지막 종목으로 에이셔 코인인데, 에이셔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에서 21선 지지하고 있고 뭔가 고점에서 신고가를 갔으나 신고가 거래량이 많이 부족해서 거래량이 줄으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 하단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추세선 하단부뿐만 아니라 이 첫 캔들이 유지가 되는 요런 이제 지지 구간에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0원짜리까지 내려올 때 매수하시는 게 좋고, 이런 헤드앤숄더 반등 이후에 90원짜리까지 한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0원 정도 손절 잡고 한 95원부터 9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타점에 좀 잘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월드코인부터 에이셔까지 바로 차트 분석 해봤고요. 뭐 제가 이제 여러가지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이 좀 어느 뉴스가 좀 중요한 뉴스고 비트코인은 좀 저는 솔직히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들을 더 좀 자세히 보고 싶으면 제가 오늘 올려드린 이 비트코인 상승 패턴 완성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오늘 참고하셔가지고 좀 많이 도움이 되셔서 좀 멘탈이나 수익에 좀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